자, 이제 뱃살 빼기 3단계에 왔습니다. 뭐 뱃살 빼기와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뱃살의 경우에는 먹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연령층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먹느냐,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뱃살이 많이 차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좀 나는 저거는 위험한 음식이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것만 잘 정리해도 뱃살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 것 같아요. 정말 꼭 먹고 싶을 것 같은데 특별히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정말 연령층별로 좋아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뱃살과 밀접한 그런 음식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보겠습니다. 역시. 네, 특히 탄산음료 나왔네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 탄산음료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단순당질 섭취량을 높이고요. 이 캔 하나에도 각설탕 거의 10개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각설탕 1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당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까지. 특히 포화 지방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네들은 마시는 것만 조심하면 살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 여학생들, 그리고 시험 기간에 남학생들 보면은 정말 음료 섭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또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만 또 골라 먹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살 때는 그 주스나 과자 같은 거는 무설탕이라든지 저지방 함량이 좀 낮은 거 있잖아요. 무설탕 이런 거를 좀 고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뭐 무설탕이라든지 또는 저지방 식품, 특히 캔으로 들어있는 뭐 가공육류 같은 것도 저지방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무설탕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탕은 없지만 달달하잖아요. 거기에 설탕 이외에 다른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과당 콘 시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형태는 그런 시럽 형태고 설탕 성분은 아니지만 과당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이 과당 성분의 경우에는 지방산화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해서 이 청소년 계층,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히려 이 과당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 단순당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저지방이라고 해도 실은 지방 대체를, 지방은 줄이지만 지방 대신에 거기에 뭐 당분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소금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성이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다이어트에. 이것만은 피해라. 네, 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겠지만 평소에 제가 저한테는 이게 정말 쥐약이에요. 제가 정말 피해야 될 음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은하 씨도 이것을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열어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포크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네. 케이크.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도 후식은 또 풍성하게 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 아니, 저희도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들끼리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은 밥은 다들 이렇게 조금씩 줄이세요. 뭐 비빔밥 하면은 밥 반만 이렇게 해서 채소하고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꼭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티타임이 달달한 케이크, 여기에도 실제 케이크에도 굉장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달달하고 좀 이렇게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방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당질, 고지방 식품이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커피 같은 음료의 경우에도 식사 바로 직후에 먹는 것이 더 문제예요. 식사에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식후에 이렇게 달달한 후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말칵 쏟아져 나오고요. 인슐린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비축된 영양소가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빨리빨리 좀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방 합성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먹는 이런 달달한 후식은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뱃살을 늘리는 그런 주범이죠. 저도 반성해야 되겠어요. 제가 실은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나온 순간 지금 엄 선생님부터 모두들 어떻게 하나.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음식하면 막 필요한 음식이에요. 근데요, 표정 보면은 여자분들은 다들 어떻게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뭐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런 얼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남성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마 이거 보시면은 다 저거 참기 어려운데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남성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예. 네, 예측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영식 씨가 평소에 이거 즐기시지 않을까. 글쎄 뭐 저야 뭐 안 즐기는 게 없으니까.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삼겹살의 소주입니다. 네. 삼겹살은 거의 국민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연초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남자분들은 식사를 할 때요. 얘만 보면은 얘가 꼭 따라야 돼요. 근데 얘를 보면 또 얘가 따라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드시게 되거든요. 실제 이 삼겹살 1인분 한 200g 정도 되는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이 한 55g이에요. 성인 남자분이 2600kcal를 섭취한다고 하면 그중에 필요한 지방이 맥시멈 최대한도 한 55g 정도인데요. 요거 하나만 드시면은 나머지 뭐 밥이나 반찬에 있는 지방 다 빼야 돼요. 그거 다 그러니까 잉여네요, 나머지는. 그렇죠. 네, 지방이 굉장히 높고요. 지방 비율이 거의 35에서 40% 정도. 그리고 삼겹살이요? 보통, 예, 삼겹살. 나는 그래서 삼겹살 구울 때 불판을 좀 기울이고 바싹 기름 꺼서 뺀다. 기름 빼서 드신다고 하는데 빠져나가는 기름은 거기서 한 20-30%밖에 안 되는데요. 대부분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불판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김치가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김치 드시죠? 그럼요. 너무 맛있죠? 신김치. 네.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결국은 다 드신다는. 세종대왕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종대왕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내 상중에 세종만은 고기를 계속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비만, 당뇨로 57세란 나이에 단명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먹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과자 먹지 말라,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러면 뭘 먹어요 우리가 차라리 도대체? 사약을 내려주셔서. 아니